네, 2021년이 밝았습니다. 모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상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게 상담인지 모르고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누는 것들도요, 실은 다 상담이에요. 상담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서로 상자, 이야기 나누다, 담자.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상담이에요. 근데 우리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게 실제로 저도 임상을 할 때 있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잖아요. 침을 놓기도 하고 약을 쓰기도 하고 뭐 추나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치료 도구가 뭐냐라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일 거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상담 치료 기법이 상당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리 치료를 할 때 초창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정신분석이라고 프로이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심리 치료 기법들을 그래도 크게 나누자면은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문제를 낳는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이어받은 융의 분석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치료하는데도 몇 년씩 이렇게 치료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인간 중심 치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서, 감정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그렇게 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요.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제 힘을 내면서 자기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칼로저스가 가장 중심이었고요. 칼로저스 인간 중심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게슈탈트 학파에서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사고 방식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방법들이 생겨났어요. 대표주자로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알면서 이 사람의 그런 신념 체계나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뭐 인지 치료라든지 의미 치료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좀 많이 행해지는 건 이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우리는 생각보다도 실제로 현실에서는 행동으로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습관의 변화를 강조하는,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요새는 조금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어요. 근데 늘 실패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릴 때부터 이제 쭉 찾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한테 맨날 먹을 걸 뺏겼어. 그래서 뭐 상처를 받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만 보면은 참지 못하고 빨리 뭐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라는 뭐 이런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하겠죠. 칼로더스 같은 경우에 인간 중심 치료를 할 때는 그럴 거예요. 그래요. 먹는 거 좋죠.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그런 행복한, 너무나 만족스럽고 그 만족스러운 기분 한번 충분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기분을 또 어떨 때 느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적인 접근을 할 거예요. 인지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치료를 할 겁니다. 먹는다는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가만히. 먹는다는 건 너무나 자유로워요. 자유로움이 당신에게는 먹는다는 의미가 있군요. 뭐 하면서 그 사람의 신념을 좀 이제 바꿔가는 그런 치료를 할 거고요. 인지행동 치료학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먹고 싶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손등을 한 번씩 꼬집어 보세요. 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어떤 방법이 뭔가 자기하고 좀 마음에 드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 어떤 방법은 또 마음에 안 드는 방법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심리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얼마나 좀 연대가 잘 맞는 치료자를 만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치료 방법이 더 나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많은 치료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를 연구를 해본 사람이 있어요. 1975년도에 루보르스키라는 사람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 이런 논문들을 쭉 검토를 해봐가지고 연구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결과를 우리가 도도새의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도새라는 거는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거기 나오는 새인데 그 새가 이렇게 판결을 했대요. 모든 이들이 승리했고 모두가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심리 기법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다 효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과연 그 많은 기법들 중에서 그럼 어떤 수단들이 그러면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 치료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심리치료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네. 어떤 기술을 쓰느냐, 뭐 이런 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기술이 차지하는 거는 심리치료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요, 내담자의 자원이에요. 치료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이제 리소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30%가 상담자의 인격이에요. 상담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얼마나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요. 나머지 한 15% 정도가 이제 기대효과, 어떤 치료 결과들을 이 사람들이 서로 기대하면서 치료에 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담자의 자원. 자원이라고 하는 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내적인 자원, 외적인 자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계적인 자원들. 내적인 자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그리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경험들이 있었는지,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가만히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내가 뿌듯하고 내가 내 자신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그런 기억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반대의 기억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외적인 자원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왔던 자연 환경이라든지 아주 만족스럽게 지냈던 장소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회문화적인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만의 아주 특별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아주 의미 있는 어떤 특별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으면은 가령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어떤 기념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걸 볼 때마다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자원은 관계예요. 가족, 특히 이제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랐는지, 아니면은 그런 가족을 대신할 만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배라든지, 아니면 동네 뭐 어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뭐 애인이나 아니면 그 뒤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든지 해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기반을 형성을 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을 내가 있다면,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힘이 들어서 지쳐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이 자기의 삶을 잘 지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나에게는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텐데 문득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이미 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미 나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붙어 있지 않은 것만 우리의 눈에 잘 띄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어떤 건지를 가만히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부정거사라 그래요. 우리 외부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체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이런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겨내고 그리고 걸리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은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쉽게 이런 거에 이제 전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자체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어떤 체력이나 면역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면역력, 전기를 좋아지게 하면은 사기는 알아서 이제 물러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런 자원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의 문제를 개선해 주려고 하면은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것만 고쳐. 넌 맨날 내가 말했잖니. 왜 아직도 안 고쳐? 그거 좀 바꿔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런 방법들을 써보셨을 텐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보다 한의학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자원을 늘려주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이 잊고 있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자원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자원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고통은 알아서 점점 그 자리가 좁아지게 될 거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다시 자기의 고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2021년이 밝았습니다. 네. 코로나로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밀접하게 많은 이야기, 예전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다가 너무 같은 공간에 오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자원들을 자꾸 좀 물어봐 주세요.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넌 어떤 걸 제일 좋아해? 어떤 영화가 제일 감명 깊었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당신한테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어? 이런 것들을 주제로 아마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요, 서로 잊고 있었던 자기 안에 그런 자원들도 다시 자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자원의 양이 서로의 마음속에서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좋겠죠? 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요, 여러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